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정면 스포츠. 네,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정면 승부 중앙일보 박민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갑자기 무슨 말입니까? 유럽 축구 시장이 미쳤다니요? 네, 요즘에 유럽 축구 시장에서 선수들의 몸값이 폭등하면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잉글랜드 맨유가 최근에 벨기에 공격수 루카쿠를 영입하면서 이적료 1,111억 원을 지불했고요. 또 19살 프랑스 공격수 음바페 예상 이적료가 1,300억 원에 육박하는 등 요즘에 1,000억 원이란 돈이 흔한 금액이 되면서 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몸값들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일단 유럽 프로축구 팀들이 방송 중계권 수입을 배당받아서 또 주머니가 두둑해졌고요. 그리고 중국과 중동 부호들이 축구단을 인수하면서 마치 축구 게임처럼 선수들을 사들이면서 또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하면서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역시 수급 관련된 내용이군요. 네. 근데 이게 좀 걱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국제 스포츠 연구센터가 또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2, 3년 내에 이적료 2,600억 원대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했고요. 사실 유럽 프로 축구팀 중에 부채가 많은 구단들도 있어서 계속해서 몸값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또 축구 산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요 장면은 제가 봤거든요. 베네스 윌리엄스하고 이 테니스 대회 지금 윈블던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선수들이 전부 다 흰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윈블던은 140년 역사를 지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테니스 대회고요. 말씀하신 대로 대회 규정상 선수들이 무조건 머리부터 발끝까지 흰색 옷만 입어야 하고요. 속옷까지도 흰색으로 통일을 해야 하는데 이 테니스가 19세기에 영국 귀족들의 전유물이었고요. 색깔 있는 옷이 땀에 젖으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이 전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해프닝도 있겠군요. 그죠? 네, 비너스 윌리엄스가 올해 대회 기간 중에 또 핑크색 브라끈이 노출돼서 경기를 중단하고 속옷을 갈아입은 장면이 나오기도 했고요. 페더러는 4년 전에 바닥만 주황색인 신발을 신었다가 도중에 신발을 바꿔 신기도 했습니다. 참 이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든 지켜져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올해 윈블던은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자부 결승은 내일 밤에 열리는데요. 미국의 37살 노장 비너스 윌리엄스와 스페인의 모르구사가 맞붙고요. 남자부에서는 세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탈락하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세계 5위 스위스의 페더러가 4강에 진출해서 대회 통산 최다인 8번째 우승에 도전합니다. 그렇군요. 밤을 새서 볼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민 기자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매주 금요일마다 색다른 코너를 이제 보일 건데요. 이번 주는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 시간입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이 요즘 상당히 많습니다.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또 저번에 우리가 봤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도 엄마셨고요. 한 분이. 대한민국 엄마들이 비영리 단체인 어쨌든 정치하는 엄마들이란 단체를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엄마들의 눈으로 바라본 정치는 어떤 모습일까요? 왜 또 엄마들이 가정 살림을 놔두고
이 정치일선 또 엄마들이 가정살림만 하는 건 아니죠. 그죠? 회사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일선에 또 나서고 있는 모양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이 시간에 그 목소리를 직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또 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대표 장하나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무섭습니다. 정치하는 엄마들 그러니까 제가 또 뭐 실수하면 엄마들한테 큰 소리 들을까 싶어갖고. 네, 뭐 그렇게 무서워하지 마시고요. 네,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정치일선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은 뭐 엄마들 당사자로서 겪는 문제 중에는 독박육아 아시죠? 독박육아요? 애는 같이 만들어서 낳는데 키우는 건 엄마만 키우잖아요. 예. 이 문제도 당사자로서 중요하고요. 예. 그 외에 애 키우다 보니까 보육, 예. 교육 정책 예. 또는 뭐 보건 의료 정책 그리고 엄마들이 자기 애만 키우지 않죠. 여성에게는 사실 가족 중에 환자가 생기거나 네. 또 이 어르신 노인 돌봄에 대해서도 사실 엄마들에게 전가되는 이런 영역인데 네. 제도들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정책들이. 예. 근데 이유를 봤더니 당사자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예. 근데 두 가지죠. 왜 그럼 당사자한테 안 물어봤냐. 예. 이것도 문제고 예. 또 하나는 당사자들도 목소리를 안 냈던 것도 엄마들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네. 제가 뭐 국회 경험도 했었고 국회의원이기도 했고 또 임기 중에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애 낳고 엄마가 네. 돼 보니까 이거 내가 네. 좀 해봐야겠다. 근데 국회의원 아닌 여성 대통령, 네. 엄마 대통령이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치는 정말 당사자들, 시민들의 네. 참여 없이는 예. 수준이 높아지기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이 나섰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결국은 이제 엄마들이 나서서 엄마들의 목소리를 내고 엄마들이 찾아야 될 지분을 가져가고 지분이라 그래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엄마들의 역할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또 받아야 되겠죠. 평가도 받아야 되고. 지금 방금 저 장하나 의원하고 말씀 나누는 가운데 아기가 요 스튜디오 거울에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어서 저도 이렇게 손을 흔들어 줬거든요. 네. 역시 아이들 키우는 엄마시잖아요. 그죠?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아이 키우는 분들 어떻습니까? 생활이?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여기 대본에는 왜 이렇게 다 불행하냐고.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네, 거의 다 불행하다고 봐야 저는 맞습니다. 과장 아닌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이유가 그 국가에서 출산율은 네. 그러니까 제가 실례를 들어볼게요. 신랄하게. 네. 출산율은 그렇게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네. OECD뿐만 아니라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도 하락했습니다마는 네. 그러니까 2016년 네. 출산율도 또 하락을 했는데 출산율은 그래도 국가가 관심 갖고 이렇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산후우울증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근데 네. 여러 가지 의학적인 보고서 이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산후우울증은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산모의 10%에서 20%가 다 겪는 그런 증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럼 한국에서 매년 약 40만 명 정도가 아이가 예. 태어나는데 예. 그렇다면 최소한 4천 명의 산후우울증 환자가 있다고 봐야 되죠. 네. 예. 근데 작년 한 해에 네. 산후우울증 진단을 받은 산모가 네. 대략 몇 명이실 것 같습니까? 막 찍어보십시오. 찍어볼까요? 네. 한 100분 정도 될까요? 야, 그래도 감이 있으시네요. 예. 네, 그거보단 많은데요. 200여 분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국가가 어떤 질병을 이렇게 예. 전혀 예방 또는 관리를 안 하는 이거는 예방도 안 했지만 치료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엄마 스스로도 그걸 인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는 인지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가족들도 내 부인이 힘들어는 보이는데 산후우울증이다 인식을 못하는 게 있고 또 하나 병원 갈 시간도 없어요. 그렇죠. 네, 여러 가지로. 누구한테 애를 맡겨놓고 할 그래서 겁니까? 사람 이 출산율에는 그 숫자에는 관심이 있고 애 낳은 사람. 산모 인간에게는 이렇게 관심이 없는 네. 정부 제가 신뢰를 말씀드렸는데 예. 이 정도면 불행하다 할 만하지요. 제가 오늘 전철 타고 오면서 그 전철관에 보시면은 그 임신부를 위한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요새. 두 군데. 제가 자리가 비었길래 가서 앉으려고 딱 보니까 임신부 좌석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안 앉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60대신 할머니가 앉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 속으로 할머니께서 임신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오른쪽을 보니까 20대 젊은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네. 제 친구가 남자인데 임신을 했나? 이제 이런 그 구름과자를 네. 제가 띄워봤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방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의 첫 주제를 한번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주제를 뭐로 잡고 싶으십니까?
네, 이게 뭐 오늘 첫 방송 주제도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지난 6월 11일에 창립했으니까 한 달 정도 아주 신생 시민단체입니다. 6월 며칠 날요? 6월 11일. 사무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 아직 사무실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맞다. 말 나온 김에 예. 저희 후원회원 가입하십시오. 예. 네. 아니, 사무실 얻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에는 저 은행 계좌로 넣는 거죠. 그렇죠. 예. 은행 계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외우지를 못해서. 외우지를 못하셨어요? 네, 제가 다음 달에 와서 꼭 공지를 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그러시죠. 공지를 뭐 꼭 준비가 안 해주시죠. 됐다고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애 키우다 보면 기억력이 있던 것도 다 없어지니까요. 네, 떳떳합니다. 예. 어쨌든 제가 칼퇴근법. 그렇죠. 창립을 하면서 예. 우리 정치하는 엄마들이 첫 번째 예. 정부와 국회와 대한민국 정치권의 네. 요구사항 1번으로 칼퇴근법 통과를 요구를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퇴근법 하면은 아직도 이름은 들어보셨는데 그럼 칼퇴근법이 통과되면 칼퇴근이 진짜 돼 하고 많이들 의아해하시잖아요. 네. 이번 대선 기간에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 외에도 유승민 예. 전 대선 후보님도 칼퇴근 본인이 발의도 했고 예. 또 TV 토론에서 안철수 전 대선 후보께서도 예. 유승민 당시 후보의 공약 너무 좋다고 예. 아주 분위기 훈훈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여야 할 거 없이 이렇게 이견이 없는 네. 칼퇴근법이 저는 통과가 쉽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거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은 예. 엄마들에게 칼퇴근법이 필요해 이렇게 예. 요구하고 있습니다. 칼퇴근법도 칼퇴근법인데요. 네. 임신하시고 나면은 휴가 받으시잖아요. 예, 출산휴가 받으셔야 되죠. 네. 그다음에 또 출산하시고 나면 육아휴직 네. 받으셔야 되잖아요. 여성들이 그거 눈치 안 보고 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육아휴직 출산휴가는요. 예. 정말 유명무실한 제도고 사실 예. 출산휴가는 출산 한 사람이 가는 거지만 육아휴직은 아빠도 가는 거라서 엄마 아빠가 예. 공이 1년씩 갔다 오게 예. 돼 있어요. 예. 여성도 못 가는데 남성은 더더군다나 못 가는 거겠죠. 예. 근데 그렇게 있는 이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도 시행을 안 하면서 출산율을 걱정하니까 엄마들이 이거 진짜 우리가 나서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드는데 네. 제가 수치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공무원의 경우 네. 그러니까 교사 공무원의 경우 육아휴직 사용률이 75%예요. 예. 좋죠. 많네요. 물론 1년을 다 쓰는지 그중에 일부를 쓰는지는 봐야겠지만 모르지만, 어쨌든 예. 75%가 쓴답니다. 예. 그것도 교사가 더 많이 쓴다 그래서 그 안에서는 억울함을 토로하는 분도 있겠는데 네. 어쨌든 평균이 그렇고요. 근데 일반 민간 기업 사기업 다니시는 분들의 경우에 여성만 네. 육아휴직 사용률이 35%예요. 절반이 안 되거든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 양극화가 심해요. 예. 그러니까 애 낳은 게 임신하고 애 낳으면 주변에서 축하한다, 심지어 애국자다 이런 얘기하지만 예. 애국자를 이렇게 취급을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하고 예. 더 심각한 통계 하나는 예.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육아휴직에 쓰는 비율이 1.9%. 상상도 못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마들이 그러니까 여성 노동자가 예. 그러니까 엄마의 다른 일이 많아요. 엄마도 일을 하면 노동자고요. 네. 그죠. 엄마가 여성이면서 또 그럼요. 엄마가 예. 청년이지 않습니까? 예. 대개 아기를 낳은 이 여성들은 또 청년 정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청년 정치도 엄마 얘기를 안 해주고 여성의 정치에서도 엄마는 후순이고 뭔가 이 사회의 그림자 같은 존재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뜻이 맞는 엄마들하고 정치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 방금 교육공무원 말씀도 하셨는데 네. 노동부에서 이런 공무원의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 대체 인력 활용하잖아요, 많이. 잘하시는군요. 예. 근데 왜 이 민간 쪽은 안 돼서 그런 거죠, 그러면? 35%밖에 못 쓰고 하는 게. 예, 지금 예. 가장 핵심은 예. 이 대체 인력이거든요. 지금 우리 장하나 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진짜 많은데 속에서 이게 분이라 그럴까요? 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잠기신 것 같아요. 예. 하시죠. 그러니까 예. 이 육아휴직 출산휴가 그럼 어떻게 갈 수 있나? 예. 그럼 보통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 눈치 봐서 또는 육아휴직 갔다 오면 승진에서도 제외되고 직장 내 그러죠. 차별 불이익 때문에 그거 쫄아서 그거 걱정해서 못 가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남성 노동자는 그런 눈치를 좀 많이 보고요. 그죠. 여성 노동자들 그러니까 저희가 설문조사를 제가 한 게 아니라 그 국책 연구기관들 많지 않습니까? 뭐 노동사회연구원이나 한국노동연구원 이런 데 보고서들을 보면 육아휴직 못 간 이유 1위가 눈치가 사장님 눈치가 아니죠. 동료 눈치. 왜냐하면 동료들이
제가 일을 안 하면 제 네. 일거리를 나눠서 네. 대체 인력이나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내 자리를 육아휴직 간동안 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동료들이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멕시코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일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또 일거리 폭탄을 주니까 눈치 보여서도 육아휴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75%까지 그 육아휴직을 쓰지 봤더니 대체 인력을 쓰는 게 제도화돼 있어요. 단기간. 그러니까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런 한시직 공무원을 뽑아서 그 자리를 메꿔주더라고요. 아,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거를 다 알고 있는데 본인들만 그런 제도를 잘 쓰고 있고 그리고 국민들하고 좋은 건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다 육아휴직 가면 대체 누가 일하냐? 대체 인력이 대체 일하면 된다. 이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칼퇴근과 이 대체 인력 의무화 제도 요거는 좀 민간에도 빨리 활성화를 시키지 않으면 그 걱정하시는 출산율 그놈의 숫자도 제고되기 힘들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미국에서도 흑인의 투표권 참정권이 여성보다도 먼저 생겼거든요. 그렇군요. 예, 이 참 여성분이라 저희 다 어머니들이신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대통령께 한번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게? 국회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들어갔다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국회의원 아까 얘기 드렸잖아요. 여성 대통령, 엄마 대통령이 돼도 혼자 못 바꾸는 겁니다. 이 사회를 바꾼다는 게.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 엄마들하고 함께 우리가 스스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일단 변화가 생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뭐 제가 잘나서 뭐 어떤 이런 흐름을 이끌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던졌더니 정말 지금까지 저보다 더 많은 경험과 대안과 좋은 정책을 가진 엄마들이 어떤 돌파구가 없었는데 같이 힘을 모으는 좀 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 참여가 저는 많은 변화를 빠른 시간에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청와대 하고 싶은 얘기 뭐 새 정부에 거는 기대 참 많은데 천천히 하시죠. 뭐. 네. 지금 시간 다 됐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지금 초과됐는데 제가 말씀하실 기회를 더 드렸습니다. 그렇구나. 0582번님이 민간기업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나 쓸 수 있지 소기업은 0%일 겁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답입니다. 네. 앞으로 저하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는 게 조금 아쉽지만 계속해서 우리 사회를 조금씩 바꿔 나가시죠. 장하나 의원께서. 네, 뭐 저는 여러 가지 다 제쳐놓고 칼퇴근법도 제쳐놓고 일단 이 엄마와 관련된 또 여성 노동자 관련된 정책을 입안할 때는 당사자들하고 좀 얘기를 하시라. 그게 정치 발전의 첫걸음이다. 그 얘기만 드리고 가겠습니다. 다음에 오실 때는 계좌번호 갖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전 의원이었습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곽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